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 하루도 대한민국에는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지요. 오늘의 주요 뉴스를 종합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담배값 인상에 이어서 주류 가격 인상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어제 공청회를 열고 주류 가격에 대한 건강증진보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국회에서 얘기도 나오고 올해 초 문영표 복지부 장관도 담배값 인상 다음이 술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라고도 말한 적이 있었죠. 소주값 인상 논의가 더 이상 괴담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또다시 서민 증세가 아니냐 하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뉴스 정면 승부는 매일 저녁 청취자 여러분께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 한 가지씩을 드리고 있죠. 오늘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담배값에 이어서 소주값까지 올리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입니다. 담배값에 이어서 소주값까지 올리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3월 4일 수요일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오늘의 내신, 내일의 민심. 오늘도 대한민국에 쏟아진 많은 뉴스들, 이 뉴스들에 대한 오늘의 댓글을 보면 내일의 헤드라인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시사평론가 이동영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른바 김영란법 네. 우여곡절 끝에 어제 국회를 통과했죠. 그렇죠. 그런데 통과된 지 하루 만에 법에 대한 보완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제 통과된 김영란법이 통과된 지 하루 만에 여야 내부에서 보완 입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 공포는커녕 법제처 심의도 끝내기 전부터 수술대 위에 오를 처지에 몰린 것이죠. 네. 수정 보완이 거론되는 부분은 공직자를 넘어 민간 영역까지 확장한 법 적용 대상과 시민단체와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전문직은 제외한 민간 부분 내에서의 형평성 위배 문제, 또 부정청탁 기준의 모호성,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 가능성, 위헌 가능성이 거론되는 배우자 신고 의무, 또 직무와 무관하게 금액 기준으로 청탁과 뇌물 수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조항 등입니다. 네. 법안 협상과 처리를 주도한 여야 원내 지도부조차 보완 입법의 불가피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법안의 근본 취지를 훼손해선 안 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미비점이나 부작용에 대해 겸허한 자세로 모든 목소리를 듣고 앞으로 1년 반의 준비 기간에 입법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말했고요.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강기정 정책위 의장도 검찰권 남용과 과잉 입법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면서 시행 전이라도 문제점이 드러나면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야의 이런 움직임에 네티즌들은 반발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자는데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거는 저래서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라며 국회의원들을 비난했고요. 다른 네티즌도 대다수의 국민이 찬성하는 법안에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회방을 놓는다면서 여야의 움직임을 비난했습니다. 네, 최경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디플레이션 상태는 아니지만 걱정은 크다 이렇게 말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네요. 네, 최 부총리는 오늘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의 수요종책 포럼 강연에서 저물가에 대해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고서 네. 서민 입장에서 물가가 떨어지면 참 좋지만 지난 2월 물가는 담배값 인상분을 빼면 마이너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저물가 상황이 이어져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또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일어나지 않고는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면서 내수 부양을 위한 임금 인상도 강조했습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우리의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총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이상 관리가 가능하다고 크게 우려할 문제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최 부총리의 이런 발언에 비판적이었습니다. 한 네티즌은 그동안 부동산에 몰빵하는 경제정책 쓰더니 뜬금없이 임금 인상이라니 삼성이 임금 동결을 발표한지 모르는 모양이다라면서 말 따로 행동 따로인 모습을 비판했고요. 네. 다른 네티즌은 IMF 터질 때도 우리 경제 관료들이 우왕좌왕했다. 앞날이 걱정이다라면서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네. 최경원 부총리가 이렇게 내수시장 부양을 위해서 임금 인상을 강조했는데 20, 30대 가계소득 증가율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 20, 30대 가구주 가계의 소득 증가율이 0%대로 떨어져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구주가 39세 이하인 2인 이상 가구의 지난해 월 평균 소득은 433만 9,612원으로 전년보다 0.7% 늘었습니다. 이런 증가율은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3년 이래 가장 낮은 것입니다. 네. 39세 이하 가구의 소득은 2013년에는 7.4% 늘었고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2009년에도 2.9%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3%인 점을 고려하면 20, 30대 가구의 소득은 사실상 줄어든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소득은 늘지 않은데 전월세비 증가 등 생활비는 늘어남에 따라서 빚은 대폭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가구주가 30세 미만인 가구의 평균 부채는 1,558만 원으로 1년 전보다 무려 11.2%나 늘었습니다. 전 연령대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내수시장이 활기를 띨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최 부총리의 발언도 이런 경제 현실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해 네티즌들은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3포 시대에서 5포 시대로 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다. 이민만이 답인 것 같다라는 댓글들을 많이 달았는데요. 5포 시대라는 것은 연애, 결혼, 출산 이 3포에 대인관계 포기, 내 집 마련 포기 두 개가 더 보태져서 5포라고 얘기합니다. 네. 대인관계 포기, 내 집 마련 포기. 네. 네.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해서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의무화된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어요. 네. 뭐 이것 때문에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어서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붙였지만요. 재석 171명 가운데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의결 종족수인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이 때문에 학부모 단체를 비롯한 많은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자발적 시민 모임 하늘소풍은 오늘 성명을 내고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영유아에 대한 보호와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다수 국회의원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법안 부결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격앙된 반응과는 다르게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는데요. 네. 한국보육교직원총연합회 배창경 대표는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은 교사에 대한 인권, 교권 침해 여지가 많았다면서 CCTV가 의무화되면 학부모와 보육교사 간의 갈등만 증폭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티즌들 의견은 반반으로 갈렸습니다. 한 네티즌은 국회의원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원장들만 무서워하고 국민들은 무섭지 않나 보다 다음 선거에서 표로 심판해야 한다며 네. 국회의원들을 비판했고요. 다른 네티즌은 CCTV 설치는 결코 근본 해결책이 아니다. 당신들이 하고 있는 일을 누군가 일거수일투족 지켜본다고 생각해 보라면서 다른 해결책을 내놓을 것을 주문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 컬럼니스트 이동영 씨와 함께 했습니다. 담배값에 이어서 소주값까지 올리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돈이 없어 담배도 못 피우는데 이제 술도 마시지 말라는 건가요? 이것도 국민 건강을 위한 거라고 하실 건가요?
1445번님 의견입니다. 서민들이 마시는 소주 말고 값비싼 수입 양주에 세금을 더 매기시죠. 9775번님 의견입니다. 술값을 올릴 게 아니라 술 마시고 사고치고 음주운전하는 사람들 벌금을 더 받아야 합니다. 1005번님 의견입니다. 아주 다양한 의견들을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 담배값에 이어서 소주값까지 올리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우물정 0945번 또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원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2015년 3월 심장박동이 빨라진다. 모든 것이 다이내믹해진 All New Tucson. 사전계약 실시. Go Dynamic Tucson.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네, 지금 시각은 6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방금 31분 됐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정체가 주요 도로에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한강을 따라 동부간선도로는 성수분기점 방면 상계교에서 창동교 간 중간 지점에 있었던 고장 차량은 처리 작업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지금은 무리 없이 이동하고 있는데요. 다만 여파 때문에 이 부근에서는 조금 밀리고 있으니까 운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장안교에서 창동교까지 밀리고 있고 반대 도심 방면 상계교에서 월계 1교 사이로 서행입니다. 한강을 따라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이제 마포대교부터 동호대교 구간 다시 영동대교에서 잠실대교 사이로 서행입니다. 반대 일산 쪽으로도 청담부터 난지 나들목까지는 시속 3-40km 안팎입니다. 도시 만초구 노년로 압구정역에서 강남 을지병원 앞까지 많이 밀리고 있는데요. 반대편은 시속 2-30km 안팎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어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이른바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했죠. 그런데 하루 만에 법 보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단체에서는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어린이집 CCTV 설치 문제는 법안이 부결이 되었는데 4월 국회에서는 과연 될 거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4월엔 재보궐선거가 있는 만큼 정치권이 많이 바빠질 것 같은데요.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사정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에서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가졌다고 하죠. 새정치민주연합의 최고위원이시죠. 전병헌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병헌입니다. 네. 예. 그런데 전북에서 이 현장 최고위원회를 가지셨다는 현장 최고위원회는 뭐 하는 겁니까? 저희 이제 최고 지도부가 새롭게 구성되면서요. 네. 국민과 민생 속으로 들어가서 네. 그 지역이나 또는 민생의 문제를 직접 들어보고 또 현장에서 점검해보는 네. 그런 그 국민 속으로 민생 속으로 또 지역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그 의도를 가지고 네. 이번에 첫 번째 최고위원회를 전북의 현안과 민생 중심으로 네. 논의를 하는 자리를 가진 것이죠. 네. 네. 전북에 가셔서 민생 좀 파악하셨습니까? 예, 특히 이제 전북에서 현안과 수건으로 가지고 있는 네. 그 전북 도 차원의 발전 계획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었고요. 예. 저희들이 당연히 그 당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과 또 그 추진을 네. 이야기를 하고 돌아왔죠. 그렇군요. 어제 국회 본회의 마지막 날이었으니까요. 어제는 서울에 계셨겠네요. 네. 본회의에 참석하셨었죠? 예. 네,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결하셨습니까? 찬성하셨습니까? 김영란법은 전 찬성을 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부정청탁금지법이죠. 정확하게는. 네.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부패와 부적절한 청탁 문화를 일소할 수 있을 것으로 일단은 기대를 한 것이고요. 네.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훨씬 낫겠다. 물론 최초의 지금 재정 입법이기 때문에 또 전 세계적으로 사실 유례가 없다라는 지금 입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부담과 어려움은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그래도 우리의 역사가 진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부패 지수가 세계 40위권 아닙니까? 네,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 안팎이죠. 네. 그렇다면은 부패 지수 내지는 청렴 지수도 세계 10위 안팎의 선진국형으로 진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제도적인 개선과 자극이 필요한데 이런 어제 처리한 부정 청탁 금지법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처리를 했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많더군요. 네. 그런데 최고위원회에서도 이 문제 혹시 논의하셨나요? 이 문제는 오늘은 민생 현장의 예. 지역 방문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논의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저는 어저께 이 법에 대해서 찬성을 했습니다만 이 법이 갖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네. 결국은 이 법의 집행권자가 행정기관이고 그중에서도 이제 검찰과 경찰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우리나라의 검경이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를 받고 있지 않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수사기관에서 언론이나 정치권 또 공직사회에 대해서 표적 수사로 악용할 여지가 있게 되고 네. 또 특히 언론 분야의 길들이기 차원의 그런 도구로 전략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과 사회가 오히려 또 항상 관심을 갖고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데 그 관심을 떠나서 그동안 이제 국민들이 많이 요구를 해왔던 이 법이 처리된 만큼 이와 같은 세계 유례가 없는 강력한 부정 부패 방지법이 처리가 된 만큼 검찰과 경찰의 중립성 확립을 위한 네. 제도 개선에도 여야가 좀 초당적인 노력을 함께 해 나가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네. 점을 저는 최고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네. 모든 어떤 법이든지 간에 형사처벌 규정이 들어가면 네. 그 수사는 검찰이나 경찰이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좌우지간 형사처벌 조항만 있으면 검경에 권한이 생기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형사처벌하는 규정 안 만들면 네. 무슨 법입니까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제 수사의 주체자가 네. 어느 정도 공정성과 중립성이 담보가 되어야 하는데 네. 이와 같이 세계 유례가 없는 그런 입법을 하면서 네. 세계 유례가 없는 매우 엄중한 그런 처벌 조항을 가진 법이 등장이 됐는데 네. 법률적 집행을 하게 되는 소위 수사기관이 과연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신뢰를 받고 네, 있는가라는 네.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네,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와 같은 검경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국민과 모든 사회 분야에 있어서 엄정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네. 여러 가지 제도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선진국처럼 저희도 수사기관의 장을 선출직으로 한다든지 네. 등등의 보완 조치가 사실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차제에 정치 검찰이니 정치 경찰이니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네. 검찰과 경찰의 중립화 노력을 별도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부 조항에 대해서 오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네. 일부 위헌 소원을 제청하겠다고도 하고 네. 또 이 한국교총에서는 이제 사립교원이 또 포함됐다고 해서 네. 또 위헌 소송을 하겠다고 나온다고 합니다. 네. 이건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그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죠. 국회로서는 난감할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국회 입장에서는 사실 그동안에 김영란법 이른바 속칭 예. 우리 강 변호사님, 강 앵커님하고 특수관계자이긴 합니다만 예. 그 김영란법 입법을 하라고 사실 상당한 그런 그 압력과 요구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 그런 그 국민적인 요구와 압박, 또 요청, 또 우리 사회가 어찌됐든 부정과 부패로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직 수준이 경제 수준에 못 미치는 정도에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 근본적으로 좀 해결하는 그런 그 쇄신책이 필요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입법이 된 것이고 네. 사실상 뭐 입법이 이제 처음으로 제도화가 된 것이기 때문에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그 또 어떤 헌법적 그런 기본권이나 원리에 어긋나는 점이 있다고 한다면 사회적인 공론화를 통해서 네. 또 차근차근 수정하고 고쳐 나가게 되면 보다 완성된 입법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효력 발생을 1년 반 정도 유예 연장 기간을 기간을 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여튼 제안이 되었을 때 정부 안에서도 엄청난 거부 반응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총리가 나서 가지고 조정하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후퇴를 시켜가지고 국회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정부 안에서도 거부 세력이 있었고요. 네. 또 국회에 오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또 저항 세력이 있습니다. 네. 오랜 그 고질적인 관습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네. 더 시행 과정을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정치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제 4.29 재보선 치르시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세 군데 다 완전 경선을 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네. 문재인 대표가 김상곤 전 경기도육감 만나가지고 경선 참여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건 또 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그것은요, 예. 뭐 특별하게 그 전략 공천을 해줄 테니 그 경선에 참여하라. 그게 아니고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요. 예. 기본적으로 경선의 틀 안에서 경선에 하시면 어떻겠느냐라는 권유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김상권 전 교육감께서 고사를 하시고 네. 후방에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네. 그 이야기는 완전히 정리된 것으로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알려진 바에 의하면 천정배 전 의원이 탈당을 하겠다. 네. 그리고 광주 서울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얘기 네. 들으셨죠? 글쎄요, 저는 아직 그 부분은 지금 막 올라와서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예. 만약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좀 파악을 해봐야 될 입장이네요. 제가 또 새정치민주연합 최고 지도부로서 예. 그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듣고 즉흥적으로 답변하기 좀 그러시겠군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속에서 성장을 하신 네. 아주 중요하신 정치인이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탈당하는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그리고 또 그렇게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주승용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 참석했습니까? 네, 참석했죠. 네, 그 한 며칠 동안 이제 불참을 했었죠. 네, 그 2번 불참을 두 번? 했죠. 예. 지난 금요일 날하고 엊그제 그 월요일 날 주수석회의에 2번 불참했습니다. 예, 뭐 친노계열의 뭐 조직 부총장을 임명한다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저항하는 불만을 표시하는 거라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 해결됐습니까? 그 문제는 뭐 깔끔하게 다 정리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네. 어제 저녁에 사실 비공개 최고의 간담회를 가졌고요. 예. 그 자리에 그 주최고도 함께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에 서로 가졌던 여러 가지 서로의 그 오해와 불편한 그런 입장들은 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최고 지도부에 이제 입성을 하셔서 최근을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앞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어떻게 변화시키시겠습니까?
예, 지금 이제 서로 각자 개성이 강한 분들이 최고 지도부에 들어오셔서 네. 여러 가지 기대도 있고 또 우려도 있고 이런 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출범한 지 아직 한 달이 채 안 됐기 때문에 네. 서로 호흡을 맞춰가는 과정에 있고요. 네. 모두가 다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께 새정치민주연합의 성숙한 집권당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출마를 했고 이번에 그런 약속을 걸고 당선된 만큼 네. 그런 성숙되고 안정감 있고 신뢰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을 만드는데 최선의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의기투합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우리 국민들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병헌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종전 70주년인 8월 15일을 전후해서 역사 수정주의 색채를 지닌 담화를 발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요. 그런 가운데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서 한국과 기본 가치를 공유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삭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요? 자세히 알아볼 일입니다. 세종대학교 독도종합연구소장을 맡고 계신 분이죠. 호사카 유지 교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외무성 네. 홈페이지에 무슨 한국을 소개하는 문구가 있습니까? 예, 예. 예. 현재까지는 예. 그 한국에 대해서,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시장 경제를, 라는 그런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아주 중요한 이웃나라. 네. 이런 식으로 소개되어 있었는데, 아하. 아주 중요한 이웃나라. 그러한 문구로만, 그러니까 가치 부분이 완전히 삭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예, 이런 것은 네. 아베 총리가 2013년에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대로 자유, 민주주의 그리고 시장 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가 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대로 나왔는데요. 네. 그러나 올해는 그런 내용이 다 삭제되어서 그래서 아베 총리가 한 말이 요새 그런 가치 부분을 다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 이거만 계속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반영되었다. 아사신문은 그렇게 보도를 했고요. 네. 그러나 물론 일본 쪽의 정부 관계자는 한국 쪽에 어떤 사법적인 가치하고 일본 쪽의 그런 가치관이 맞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문제 좀 중요하다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됐네요. 우리가 가볍게 볼 수는 없는 문제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 쪽에서 한국 쪽에서 거기에 대해서 일본 쪽에서 바뀌었다 해도 이쪽에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 할까 즉각 뭔가 대응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단 왜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가라는 것은 네. 일단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일본 쪽의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아직은 일반 국민들은 그다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데 일단 학자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네. 네, 그것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1965년도 한일 기본조약에서 서로가 합의한 내용에서 대한민국이 벗어나기 시작되었다라는 인식이 일본 정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것을 가장 보여주는 좋은 예가 특히 한국 사법에서 그렇다라는 것을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고요. 네. 특히 2012년 8월 30일에 이게 헌법재판소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노력을 해오지 않았다라고 판결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 정부가 그럼 헌법재판소의 명령에 따라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일본에 촉구하기 시작했다.
라는 것을 또 주장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라고 일본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2012년이었죠. 5월에 간제징용 문제로 한국 대법원이 미쓰비시라든가 그 옛날에 그 신일본 채철이라든가 이런 그 한국 내 기업에 대한 그 옛날에 그 간제징용되었던 그 한국인 옛날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폐산 명령을 내렸다라는 이 부분에서 이것은 그 일본 정부는 그러한 모든 것이 65년도 한일 기본조약에서 다 끝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사법적인 판단에서 완전히 일치가 안 된다. 그래서 가치를 공유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판단이 일본 정부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사실상 불만이 있다라는 내용이고 그래서 아베 총리가 그러한 가치를 공유한다라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을 아마도 명령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베 신조 네. 총리가 지시를 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한다. 네? 예. 그러니까 가치를 공유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닐지 모르지만 안 한다라기보다 그 표현을 빼라. 이렇게.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네. 그러나 한일 기본조약에서 일단 합의된 내용 그것은 이쪽에서 보면 그거는 일본 측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네. 예, 단지 사법적인 문제도 일본은 일본식으로 그러니까 1945년에 일본이 패전했기 때문에 모든 그때까지의 법적인 내용이 무효화되었다. 이게 일본 입장이었거든요. 네. 그러나 한국의 입장은 1945년 일본의 패전으로 모든 것이 무효화된 것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그 일본하고 옛날에 대한 제국이 맺은 그 합판 조약이라든가 원천적으로 이거 무효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것이 65년 한일 기본조약 때 완전히 일치가 되지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은 한국 쪽의 주장을 그대로 그 사법적으로는 지금 컨트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개인 총무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91년에 일본 쪽의 국회에서도 일본 정부가 답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보면 이쪽하고 대립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대단히 많이 있는데 지금 아베 정권의 그거는 전적인 판단으로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예. 이번 그 3.1절 박근혜 대통령 기념사에 대해서 일본의 언론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보수적인 언론 쪽에서는 좀 비판적인 견해를 내놓은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 그러니까 중립적인 신문들은 사실 보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네. 오히려 보수적인 요미우리 신문이나 산케이 신문은 아직 태도가 바뀌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비판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그러한 한일 관계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한일 관계 좀 변화야 되는데 일본이 우선 과거사에 대한 인식부터 바꿔야 되죠. 예, 이쪽에서 계속 해야 되는 것은요. 예. 제가 보기에는 아무튼 한국 쪽의 입장도 일본 사람들이 잘 설명하고 법적으로도 정당한 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잘 설명해 나가는 브리핑식 그러한 자리를 한국 정부가 많이 가져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세종대학교 교사과 유지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차우가 같네. 차우가 같아. 2588 2588 2588이 왜 차우가 같냐고요?
고객님 제발 한 번만 눌러서 확인해 주세요. 왼쪽 오른쪽 좌우가 완전 같은 대리운전 번호죠? 응답하라 응답하라 2588 2588 응답하라 2588. 네, 담배값에 이어서 소주값까지 올리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인데요. 4120번님께서는 술에 관대한 우리나라에서 주세 인상은 찬성하지만 증세의 취지가 적절한지는 의문입니다. 그 거둔 세금은 어디로 가서 어디에 쓰이는지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7019번님께서는요. 돈이 많으신 분들이야 비싼 양주와 고급 와인 드시겠지만 소주는 일반 서민들이 힘든 일과 즐거운 일에 마시는 술입니다. 이것만큼은 절대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